안녕하세요. 스노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겹치는 두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늘 청약하고 있는 대신스펙 10호와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대신스펙 10호는 이미 청약을 진행 중인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신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면 미리 방송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수혜직 결과까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대신스펙 10호 청약이 오늘과 내일 있고 목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 금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에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종목을 분석해서 자금 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대신스펙 10호입니다. 대신스펙 10호의 풀네임은 대신밸런스 제10호 기업 인수 목적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요. 확정 공모가 2,000원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500만 주입니다. 따라서 총 공모 금액은 100억이고요. 대신증권에서 주관하고요. 상장일은 9월 15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혜치 결과입니다. 대신스펙 10호의 기관 경쟁률은 1014대 1입니다. 지난주 청약을 했던 유진스펙이 1088대 1이었고 지난주 상장을 해서 잠시지만 따상을 기록했던 IBKS 스펙 16호는 1103대 1이었습니다. 대신스펙 10호의 의무합약 비율은 10.82%입니다. 유진스펙 7호의 경우는 12.82%였고요. IBKS 스펙 16호는 0%였습니다. IBKS 스펙 16호는 의도적으로 의무합약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스펙 10호의 수혜직 결과는 이전 두 스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상장한 IBKS 스펙 16호의 상장일 주가입니다. 상장 후 초반에 따상을 기록하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했는데 종가는 이보다 15.75% 하락한 3,3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의무합약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상장 총 주식수 즉 319만 주였는데 1200만 주가 거래됐으니 총 4번의 손바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KS 스펙 16호는 시장 감시기관이 스펙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시 결과를 발표한 직후라 상장 후 주가를 모두 주목했었습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잠시 따상을 기록했지만 기대만큼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줬기 때문인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단독 청약을 했던 유진스펙 7호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스펙 7호는 청약 대흥행이었습니다. 청약 건수 86,000건, 비례 경쟁률 3,921대 1로 스펙 사상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일반 종목도 아닌 스펙에 증거금이 무려 9.8조나 몰렸으니 대단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대신 스펙의 합병 성적을 보겠습니다. 대신 밸런스 9호가 블리츠웨이 합병을 이뤄냈고요. 7호가 누보, 6호가 국전약품, 5호가 지니틱스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신 스펙은 합병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현식 님입니다. 대신증권에 88년 입사해서 대신증권에만 계셨던 분이네요. 스펙에 대한 특이사항을 찾을 순 없습니다. 청약을 보겠습니다. 일반 청약 125만 주이고요. 청약 한도는 12만 5천 주입니다. 스펙이니 청약 증거금률 100%입니다. 증권신고서에 청약 증거금률 50%로 나오는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계좌 개설은 어제까지 마무리하셨어야 합니다. 계좌가 없으신 분이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균등 배정을 보겠습니다. 균등에 배정된 주식수는 62만 5천 주이고요. 예상 참여 계좌 수는 9만 계좌로 봤습니다. IBKS 스펙에 6만 계좌 정도 들어왔고 유진 스펙에 8만 6천 계좌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균등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6주에서 7주입니다. 비례 배정을 보겠습니다. 비례 배정 주식수도 역시 62만 5천 주이고요. 총 증거금 1조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한 주를 받기 위한 최소 증거금은 300만 원입니다. IBKS 스펙에 6천억,
유진스펙에 9.8조가 들어왔었습니다. IBK의 경우는 다른 종목과 청약이 겹쳤었고요. 유진스펙의 경우는 단독 청약이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고요. 업종은 조선업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800만 주로 신주 모집 100%입니다. 공모가는 6만 원이고요. 공모 금액으로는 9,36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금융,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DB금융, 신영증권까지 8개사입니다. 원래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까지 9개사인데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일반 배정은 없습니다. 스웨이치 경쟁률 보겠습니다. 1835.87대 1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코스피 역대 2위고요. SKIET 1883대 1에 근접합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도 16%나 참여했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 보겠습니다. 미제시까지 포함해서 99.88%가 최상단 6만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100%가 아닌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의무확약 비율 보겠습니다. 53%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고요. 유통가능 비율 10.3%로 유통가능 금액은 5,486억입니다.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5.3조입니다. 배정을 보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360만 주, 기관 투자자에게 990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450만 주 배정되었습니다. 임직원 수가 12,858명인데요. 배정될 수 있는 주식으로 보면 280주입니다. 1인당 1,680만원인데요. 현대중공업의 평균 연봉이 9,704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실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최대 주주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현대가 조선업의 중간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 배정 물량을 제외하면 공모주주만 남고요. 유통 가능 비율은 16.2%입니다. 주식수로는 1,440만 주이고요. 금액으로는 8,640억입니다. 다만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시가총액은 5.3조입니다. 사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관련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신규 발주 증가가 이루어지고 성과 상승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후에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신규 선박 발주와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 신규 발주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 충족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로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선박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동사는 벌써 올해 수주 목표 대비 96.2%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조선 부문은 수주 목표 대비 84.3%를 달성했고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해양 부문 발주가 증가했습니다. 해양 부문은 달성률이 무려 5,700%입니다. 이것을 보면 최근 업황은 신규 발주 물량 증가로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탑10 조선소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오늘 말씀드리는 현대중공업이 전세계 1위입니다.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삼국지입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한국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탑3 조선소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까지 포함하면 5개의 조선소가 세계 10위 조선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건조 경험이 많고 설비와 인력 수준, 기술력이 장점인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가 단점입니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 지원하에서 기술 및 생산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과 생산 인력의 숙련도가 단점으로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고목가는 대부분 장치산업에서 선정하는 방식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적용했습니다. 비교회사는 국내 1개 업체, 중국 회사 4개사를 선정했습니다. 평균 중국 회사가 높였지만 PBR은 1.12입니다. 앞서 도출된 PBR을 적용해서 현대중공업의 자본과 공모자금 유입액을 합하면 시가총액은
6조 6천억이 되고요. 이를 총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액은 74,094원입니다. 자기자본은 올해 6월 말 기준이고요. 산출된 주당 평가가액 기준으로 확정된 공모가에 적용하면 19% 할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공모자금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선박 기술 개발에 3,100억 원,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3,200억 원, 수소 인프라 분야에 1,3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합니다. 굴뚝산업이라 불리던 조선업에도 IT 기술과 친환경을 도입해서 업그레이드합니다. 일반 청약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개 증권사이고요. 계좌 개설은 청약 기간 내 가능한 증권사가 미래에셋과 KB증권밖에 없어서 혹시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수수료는 DB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모두 부과됩니다. 균등 청약을 보겠습니다. 총 계좌 175만 계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카오뱅크 186만 계좌, 일진 하이솔루스 163만 계좌의 중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DB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이 보이는데요. 해당 증권사의 배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례 배정입니다. 총 증거금은 52조로 예상해 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2,3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신 스펙 10호입니다. 수혜 측결과 최근에 있었던 IBKS 스펙 16호와 유진 스펙 7호 수준으로 좋습니다. 지난주 IBKS 스펙 16호가 상장 후 잠시 동안이지만 따상을 기록했고요. 유진 스펙 7호는 스펙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펙 주가 조작 의혹은 계속됩니다. 지난주 IBKS 스펙 16호가 따상을 후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 1위 조선소입니다. 앞으로 업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수혜 직결과 베스트급입니다. 이에 따른 유통 물량도 최상급이고요. 부정적으로는 장치산업,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조선업 테마로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테마라는 점이고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항상 갖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두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1억 원을 비례까지 청약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대신 스펙 10호가 따상 그리고 다음 날까지 따상상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은 18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더블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예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3만 5천 원 수익입니다. 따라서 대신 스펙 10호는 균등만, 현대중공업은 비례까지 청약으로 결론 내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서 최고의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